말씀드릴 내용은 이산화탄소를 심해 저장하는 그런 컨셉과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산화탄소 치환과 더불어서 그 심해저에 저장되어 있는 그 솔리드 폼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산가스를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게 물론 그 석유 파이프나 이런 데서 그런 그 내킹 현상에 의해서 발견이 되긴 하였지만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은 그 바다 밑에 천연가스가 그다음에 물과 적당한 온도, 압력 조건에 의해서 솔리드 폼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이것을 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되기 전에 어떤 소설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 파이어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불타는 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타는 얼음이 바무다 삼각지대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뭐 선박이 실종되고 이런 현상에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으로 쓴 소설인데요. 뭐 현재 지금 바닷속에서 이제 솔리드 폼 형태의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 또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고 있으니까 이 소설가의 어느 정도 추리는 맞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인트로덕션을 보셨겠지만은 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일종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저희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플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고요. 그리고 그 플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는 보통 물과 그 가스 몰레큘이나 리퀴드 몰레큘이 되겠는데 저 분자량의 게스트 몰레큘들이 온도와 압력 조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정 농도 조건에 그 적합할 때 어떤 솔리드 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칭해서 플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 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연구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관심 있는 그룹들, 세계적인 그룹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바닷속 또는 그 땅속에 다량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에너지 소스로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CO2와 같은 그 배가스들, 공장이나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가스들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크게 촉진시키는데요.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배가스들을 저장하는 방법, 특히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응용해가지고 CO2 저감 기술에 관한 연구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야에서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그 단위 부피당 약간 1ml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약 184ml 정도의 메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캐패시티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가스 스토레이지나 트랜스포테이션 매체로서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닷속에서 실제 존재하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스냅 사진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육안으로 발견된 적은 없지만 그 미국이나 뭐 걸프 멕시코나 뭐 그다음에 캐스케디안 이쪽에서는 꽤 많은 하이드레이트의 형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1m 정도 크기의 이런 바닷물에 노출되어 있는 하이드레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수미터에 해당하는 그런 이렇게 산처럼 생긴 하이드레이트 형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KJCH 논문에 그 앵겔로조스 교수님께서 논문을 게재하신 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금 그 동해 주변인데요.
일본 쪽에서는 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샘플을 직접 발견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동해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 쪽이고 일본 쪽에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쪽에서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직접 발견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추정이 되고 있지만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직접 이제 시추하는 배를 띄워가지고요 탐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매량량을 추정했는데요. 그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알려진 거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석연료의 약 2배 이상이 가스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IODP라고 해가지고요. 그 국제적으로 어떤 그 오션 드릴링 프로그램입니다. 드릴링 프로그램의 이름인데요. 그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그 바다 속그 지층을 탐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꼭 발견되는 것들이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이것은 그 캐스케디안이라고요. 그 미국 쪽의 해안에서 오레곤 쪽의 해안에서 직접 시추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분석을 의뢰한 샘플입니다. 이런 포어 형태로 일단 샘플을 채취하기 때문에 이런 원통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 섹션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흰색 부분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형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 천연가스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지금 먼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이산화탄소 치환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메탄 회수인데 일단 그런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천연 샘플이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고 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인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서 천연 샘플을 의뢰받아서 몇 개의 샘플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그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뭐 NMR이나 라만이나 뭐 GC나 그다음에 XRD 정도의 분광학기기 또는 분광학기기를 주로 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설킨 카본 NMR을 측정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특히 메탄 피크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트럭처 원 구조에 라지 케이지, 스몰 케이지에 각각 메탄이 포집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샘플들은 그 직접 액체일소, 그러니까 해리를 막기 위해 액체일소 온도에서 저희가 샘플링을 했고요. 그리고 그 NMR 장비는 특별히 그 로우 템퍼레처 NMR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압에서 썼고, 그다음에 온도를 일단 마이너스 70도 정도로 떨궜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도로 떨구고, 그다음에 샘플 측정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디소시에이션을 좀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시면은 비슷한 방법으로 라만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라만 측정 역시 라지 케이지의 메탄, 그리고 스몰 케이지의 메탄, 그리고 일부 측정 과정에서 그 레이저에 직접 닿는 부분에 의해서 그런 디소시에이션 된 가스가 디텍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서 여기 써드린 세타 L이랑 세타 S 값은 케이지 어큐판시라고 해가지고요. 그 각각의 라지 케이지 또는 스몰 케이지에 이 메탄 또는 어떤 게스트 몰레큘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그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연력학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1일 경우에 모든 케이지가 한 개의 몰레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라지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스몰 케이지는 0.8 근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그룹에서도 천연가스 샘플을 분석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고요.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넘버가 6.08이 나왔는데 하이드레이션 넘버라는 것은 게스트 몰레큘을 둘러싸고 있는 불분자가 몇 개나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수치입니다. 역시 라만 결과로 분석한 것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스트럭처 원 타입의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스트럭처 원 타입의 하이드레이트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이드레이트가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트럭처 원 타입은 스몰 케이지와 라지 케이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실한 구조를 알기 위해서 파우더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찍어봤는데요.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스피트가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스트럭처 원 구조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큐빅 구조의 셀 파라미터가 11.96 옹스트롱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는 12.00 옹스트롱 정도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GC 결과고요. GC 결과로 확인을 했을 때도 역시 메탄 몰레큘만 검색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천연가스의 구조와 이제 조성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이제 천연가스를 회수를 하고 저희가 여기에 더해서 이산화탄소를 취한하고자 하는데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 메탄 특히 메탄 회수 방법에 대해서 컨셉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서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스팀을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그 상표면 조건을 인위적으로 깨가지고 메탄가스를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역시 그 존재할 수 있는 압력을 존재할 수 있는 평형 압력을 깨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그 천연가스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은 바다 밑에 지층을 일부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층 파괴 그리고 생태계에 어느 정도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니비터라고 해가지고 메탄올이나 일렉트로라이트를 써서 그 하이드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수소결합을 이루는 물 분자의 그런 반응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수소결합을 인위적으로 방해를 해서 게스트 몰레큘을 뽑아내는 방법인데 이 역시 바닷속에 직접 실시를 하기에는 생태계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주장한 것은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배가스를 집어넣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노리면서 동시에 메탄가스를 천연가스를 뽑아내고자 하는 컨셉이 최근에 제시되었는데요. 이 방법을 도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떤 구조물을 일단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온난화가스, CO2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가스들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퇴적층에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혹시나 치환 반응에 의해서 온난화가스는 퇴적층에 자리하고 있는 스몰 케이지 또는 라지 케이지에 자리하고 그다음에 스몰 케이지, 라지 케이지에 자리하고 있는 천연가스 성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단 컨셉인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결과는 2003년에 저희 실험실에서 논문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구조는 스트럭처 원 구조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인데요.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인데요. 여기에 각각 라지 케이지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스몰 케이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노출을 시켰을 때는 라지 케이지에 있던 메탄 분자들이 주로 빠져나가고요. 스몰 케이지에 있는 메탄 분자들은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간단히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 스몰 케이지의 반지름과 그러니까 스몰 케이지의 사이즈와 이 이산화탄소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나 이산화탄소가 약간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라지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산화탄소보다 큰 공간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2006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산화탄소보다 사이즈가 작은 질소 몰레큘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치환을 할 경우에 그동안 이산화탄소가 치환하지 못했던 스몰 케이지마저 일부 질소가 치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약 64% 정도의 메탄 해수량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N2, CO2 분자를 썼을 경우에는 약 90% 가까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90% 가까운 메탄 치환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산화탄소, 질소를 치환했을 경우에 실제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이산화탄소와 질소 혼합가스를 치환했을 경우에 나타난 현상을 NMR로 확인한 건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치환 전이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치환 후입니다. 그래서 치환 전과 치환 후에 각각 이산화탄소와 그 메탄 피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보여드린 그런 그림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 이것도 인시추 FT 라만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 그 치환 과정 중에 메탄, 질소, 이산화탄소의 피크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인시추 라만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스몰 케이지 같은 경우에도 약 20% 가까운, 그러니까 스몰 케이지만 봤을 때 약 20% 가까운 메탄 횟수율, 그리고 라지 케이지만 봤을 때 약 60%에 육박하는 횟수율, 그리고 토탈 지금 여기서는 약 85% 정도로 보이는데 약 90%에 가까운 그런 메탄 횟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린 그 결과는 모두 스트럭처 1 구조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또는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치환 실험이었는데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샘플 분석 결과를 보면은 스트럭처 1 구조였습니다. 근데 다른 여러 그룹에서는 스트럭처 2 또는 스트럭처 H 구조의 그 다양한 구조의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실제 그런 이산화탄소 치환 또는 메탄 회수 프로세스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에 대한 그 치환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스트럭처 2 구조의 메탄, 에탄 하이드레이트 시스템에 대한 그 이산화탄소 치환 실험을 또한 추가로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NMR 결과인데요. 여기 처음에 이제 스트럭처 2 메탄, 에탄 하이드레이트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노출시켰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가 전반적으로 스트럭처 1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그 치환량도 여기서 연력학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90% 정도의 치환량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같은 결과인데요. 스트럭처 2 구조의 메탄, 에탄 하이드레이트 시스템에 대한 이산화탄소 치환 라만 결과입니다. 초반에 있던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들은 스트럭처 2 구조의 라지 케이지에 일단 그 어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스트럭처 1 구조의 라지 케이지에 포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정량화를 해봤는데요. 그 메탄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대략 90% 정도 육박하는 메탄 리커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경우에 스트럭처 1 구조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치환을 했을 경우에 이런 스몰 케이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N2 몰레큘을 쓸 경우에는 이런 스몰 케이지마저 리커버리가 확실히 된다는 사실을 일단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2 구조의 그 메탄, 에탄 시스템에 대한 이산화탄소 치환의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시스템과 다르게 그 스트럭처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그 스트럭처 구조 변화 현상에 의해서 이런 리커버리 효과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럭처 1 구조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치환을 실시해가지고요. 저희가 90% 정도, 85% 정도의 그 치환율을 나타냈고, 더욱이 여기에 스트럭처 2 구조에 해당하는 하이드레이트 시스템에 대한 이산화탄소,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치환했을 경우에 90% 정도, 그리고 이러한 효과들은 앞서 보여드린 64%보다 향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는 간단한 변수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모사한 거지만 앞으로 만약에 프로세스로 직접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지금 앞서 한 결과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몇 가지 압력이나 온도 그리고 농도 정도의 변수만 가지고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요. 실제 바다 밑에 존재하는 하이드레이트는 클레이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이의 영향, 특히 뭐 플레이의 코어 사이즈나 뭐 이런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변수들에 대한 그 추가적인 실험 그리고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